안녕하십니까, 장학과 투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무인 카페 창업의 A부터 G까지입니다. 무인 커피 머신 설치나 무인 카페 창업을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분이시라면 창업에 충분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은 동영상이지만 어느 하나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이상의 커피 머신으로 무인 매장 운영해 봤었고, 세 곳 이상의 커피 머신 본사와 대리점 혹은 B2B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가장 중립적인 입장에 서서 모든 내용을 가감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무인 카페 창업 첫 단계에서의 준비사항 및 상가 선택. 그리고 두 번째, 인테리어 방식. 프랜차이즈 방식과 개인 상호로 무인 카페 창업하는 게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커피 머신 구입 비용과 기타 부과되는 금액. 네 번째, 순수 영업이익. 위와 같은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전 저희 창업가 투자에 대해 먼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업체는 동구전자 무인 카페 머신 A1, A1CEC를 공급한 동구전자의 정식 공급업체입니다. 동구전자 대형을 주력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는 소형, 가정용, 식당용 이렇게 작은 제품도 추가적으로 B2B 업체로서 공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인 카페 하면 한 5분의 1 정도 구입하시게 되는 멀티 자판기, 디저트 자판기를 활용하시죠. 그것 또한 롯데 자판기를 통해서 총판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일빈 M400의 경우 대리점 자격으로 저희가 공급드리고 있는데, 다음 메일빈의 경우는 창업가 투자가 아닌 아내 및 와이프 명의 사업자로 대리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 머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소형들도 요즘 문의가 많이 들어오시는데, 소형들도 파격적인 가격에 공급해드리니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인 카페 창업 형태를 크게 보면 단독 무인 카페, 인샵 형태의 무인 카페 이렇게 나눕니다. 또 인샵 형태의 경우는 여기서 인샵 형태의 경우는 기존의 주력 업종 대형 식당이라든지 레포츠 시설, 병원 등 이런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단독 무인 카페 창업의 경우는 세부적으로 나눠보자면 프랜차이즈 형태의 가입, 그 다음에 개인 상호를 쓰는 무인 카페 형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고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인 카페 유형에 따라서 장단점도 아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 주제는 제목에서와 같이 무인 카페 설치 시 궁금해하시는 가장 기초적인 문제부터 인테리어의 방식, 머신 구입 비용, 순수 영업 비용, 영업이익, 프랜차이즈 방식의 정확과 개인 무인 카페 창업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상가 선택 전이시라면 위치 선정, 머신 제조사에서의 원두 구매자, 개별 원두 구매자, 이 선택 고민, 이 정도가 거의 창업단 하시는 고민이 있어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한두 개 빼고는 없을 겁니다. 그럼 위에서 말씀드린 궁금증을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더 많은 궁금증이 있겠지만 아래에서 설명드린 수준이면 대부분 해결될 거라 생각됩니다. 저 경험상 제가 그랬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직접 창업도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했었고, 그러다 보니 자판기 업체에 뛰어든 것도 있고, 물론 부동산도 같이 운영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대부분을 저를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모자라다면 나중에, 부족하다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전화나 카톡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인 카페 창업 첫 단계에서의 준비사항 및 상가 선택. 상가 내 기본적인 준비 시설 많이 물어보시는데, 답드리자면 인터넷 선 딱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판기 머신 낳는 쪽입니다. 커피 머신 쪽에. 상수도 시설, 이거는 수압도 문의하시는데 평균 수압이면 됩니다. 수압을 재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물어들었을 때 손 씻을 정도 수압. 너무 작게 나온다면 기계가 밀어내기 때문에 평균적인 수압. 그리고 벽면에 전기를 꽂을 수 있는 콘센트 3번. 총 한가 용량은 6kW냐 12kW 인테리어 하시는 분마다 많은데, 저 경험상은 6kg 충분합니다. 6kg 정도 하시면, 상가가 단 너무 크고 냉난방 면적이 넓다면 좀 올라가겠죠. 그런데 한 10평 전후,
다음 6km에서 9km 하면 충분합니다. 물론 6km가 승합 안 한다는 게 6km까지 보시면 됩니다. 6km가 전기세가 많이 나올 수 있고 크다면, 별로 크지 않고 난방이 단열이 잘 되어 있다면 6km 충분하고 6km, 9km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6km라고 전기가 나가는 게 아니고 전기세가 조금 더 많이 나올 뿐입니다. 뭐 50년, 60년 된 건물 같으면 선이 얇기 때문에 유전이나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하수구는 있는 게 편리합니다. 물론 없으면 물통으로 대체는 가능한데 뭐 자동으로 물 빠진 게 관리하실 때 훨씬 편하실 겁니다. 물론 하수구는 결론 말씀 없어도 됩니다. 물통을 하루나 이틀에 한 번 정도 비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커피 머신 하부장. 커피 머신 하부장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있어도 그만. 커피 머신 하부장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테리어 하실 거라면 저희가 머신을 구매하시면 도면을 드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제작하시면 됩니다. 구매를 하셔도 되고. 네. 상가는 월 차입, 상가 부분은 월 차입 100만원 이하, 면적은 10평에서 20평 정도가 적당합니다. 월 차입이 높은 곳이라 하더라도 최소 10평 이상은 보내드립니다. 유동인구가 너무 많다. 그리고 주변에 라이벌이 없다. 그러면 월 차입 100만원 넘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데는 평균적인 상황입니다. 무인카페 시장 초기에는 약 5년 정도 이전이 될 겁니다. 이 당시에는 테이크아웃 컨셉의 테이크아웃하는 그런 주로 테이크아웃인 매장이 많았고 매출도 잘 나왔습니다. 초기 무인카페 본사들도 저도 그렇고 안테나 매형을 해가지고 화장실 없고 한 10평, 한 8평 정도로 테이크아웃으로 많이 오픈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저가 커피점, 편의점, 이 경쟁의 시대를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소속업체의 경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변 아파트 세대수나 유동인구보다는 더 매출 영향이 주는 거, 고급스러운 원두의 품질, 물론 그거는 기본적인 상태는 돼야 됩니다. 최소 중간 이상. 그리고 청소 상태와 인테리어였습니다. 현재 상황은 무인카페임에도 불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커피와 함께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파는 게 영업 포인트입니다. 또 꼭 고급 인테리어여야 되냐 이런 건 아니고 저가의 자재로 시공하더라도 깔끔하고 포근한 정도였었죠. 그리고 깔끔하단 말은 인테리어도 깔끔하겠지만 주변의 전기전도 상태, 위생적인 상태, 이 상태가 관리가 잘 된 매장이 대부분 매출이 잘 나옵니다. 크게 위치하고도 상관없습니다. 10평 이상의 매장에서 편한 의자, 은은한 조명, 저희 하부전기 우드톤 인테리어, 이게 이런 컨셉의 조건이 충족한다면 무조건 기본적인 매출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나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저희 차원가 투자를 통해서 같이 운영 계시는 분 대표님들 주소가 다 있습니다. 혹시나 주변에 있으면 만나실 기회가 있으면 물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티타임 매입 본사 원두에 대한 반응은 좋습니다. 티타임은 당연한 거고 매입에는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습니다. 티타임은 지금 기계만 35년, 원두나 대형 파우더는 같이 나왔고 현재 1,500호점 이상 출점하였는데 다 매입이나 티타임 원두는 파우더는 최고고 다 좋습니다. 그걸 믿고 운영해 보시면 될 거고 운영하시는 사장님한테 물어보시면 제일 좋겠죠. 그렇죠? 그리고 상가 선택의 고려 요소는 주변 아파트 세대수. 대형 아파트의 경우 커뮤니티 센터, 이게 문제입니다. 이 커뮤니티 센터에서 무인 커피숍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서로 주변이나 안에 있는 것은 당연히 개인 카페가 아니니까 제외하고 그 옆에 있는 무인 카페 때 매출 지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에 대형 아파트 1200, 2000세대 이런 것보다는 800세대보다 약간 못 미치는 그런 소형 아파트 밀집지역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상가 주변 버스 정류장, 등산로 있고 관공서가 주변에 있다든지 워킹 고객이 많다. 출퇴근 시 왔다 갔다 유동인구가 생길 수 있는 공장이 있다. 대형 사무실 주변이 이동 경로다. 그러면 이거는 웬만한 관리를 진짜
안 하시지 않는 이상은 중간 이상은 좀 6분 나옵니다. 자, 인테리어 방식. 프랜차이즈 방식의 창업과 개인 무인 카페 창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존 유인 커피숍, 미용실 등 어느 정도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상가라면 무인 카페로 전환했을 시 크게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천장 바닥 미용실이나 커피숍, 무인 카페 못지않게 해놓기 때문입니다. 이런 무인 카페로 전환해도 투입 비용이 필요 없고 이지감이 없는 이런 상가를 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디까지 했죠? 이렇게 왜 그러냐 하면 요즘 특히 심할 겁니다. 권리금을 자기가 들인 금액 많이 못 받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다고를 거의 놀고 있습니다. 저도. 근데 현재 새로 인테리어를 하려면 요즘 인테리어 아무리 싸게 해도 200m 잡기 힘들 겁니다. 평당 250 잡으면 될 겁니다. 250 잡으면 10평 매도 2,500만원입니다. 에어컨까지 들이고 한다면. 그러면 시설이 아주 깔끔하고 추가 비용이 투입이 없는 상인데 1,000만 원 이내라면 에어컨도 있다. 그럼 더 좋죠. 기존 상가 가지고 살짝 칠한다든지 조그만 포인트 주는 정도. 이걸 이런 정도 1,000만 이하 소액 권리금인데 시설이 좋은 거 꼭 보내드립니다. 선택을 보내드립니다. 기존 커피숍 형태의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이나 샵인샵의 경우는 근데 커피숍 형태란 말은 깔끔한 천장 바닥이라고 합니다. 상하수도 시설이 있고 그런 경우는 인테리어 공사를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하나의 하부장만을 목수나 싱크대 업자분에게 의뢰하시는 경우는 이때는 하부장을 자체 제작하지 마시고 본사에서 판매하는 하부장 구입이 가격적인 부분이나 이렇게 시간적인 부분에서 훨씬 장점이 있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단독 무인 카페 창업을 하는데 인테리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다. 그러면 거기서 하는 게 구입 비용이나 별 차이는 안 날 겁니다. 목수 인건비, 보조 인건비, 자재값 줘야. 그런데 고객님이 원하시는 대로 커스터마이징 원하시는 대로 짤 수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전체를 손을 대는 경우는 저한테 구입하시는 경우보다 인테리어 하시는 분, 싱크대 하시는 분에게 의뢰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부장이 필요 없다. 그러면 제가 하부장 금액이 멜빈하고 동구 같은 220만원, 멜빈 같은 240만원 정도인데 그게 상당하는 금액을 또 대체해 드릴 수가 있는 방법이 있겠죠. 인테리어는 창업 비용에서 가장 큰 금액이 될 겁니다. 오히려 신규를 한다면 커피 머신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형태의 경우 무인 카페 창업은 이런 면에서 과잉 투입이 생각합니다. 당연히 활용 가능한 기존 인테리어가 있는데 그 프랜차이즈는 그 조건에 맞게 전부 교체해야 됩니다. 자기 지정 업체에서. 그리고 원두도 중간 품질 정도 수준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먹어봤는데 그런데 가격 면이라든지 다른 조건이 좀 안 맞을 겁니다. 그렇게 개인 상호 프랜차이즈 무인 카페 창업을 추천드립니다. 인테리어 비용 새로 할 필요 없고 그리고 원하시는 요즘에 상가가 워낙 안 나기 때문에 무권리금 깨끗한 상가도 많을 거고 프랜차이즈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딱 봉사하고 코드에 맞춰 해야 됩니다. 하고 그 원두 무조건 써야 됩니다. 저희도 동구전자 원두 쓰라고 하는데 가성비라는 이런 면에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안 쓰셔도 됩니다. 이거 다 밑에 내용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총 매출 인정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 상호냐 프랜차이즈냐 차이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인 상호로 하시는 분 잘하시는 분은 더 잘하시는 분도 있고 위치, 위생 상태, 분위기 이게 따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멜빈이나 동구전자 직영으로 구입하셔가지고 운영하시고 티타임샵, 멜빈24 같은 AI 카페 이런 상호도 디자인으로 가맹비나 이런 거 일절 없이 저희가 다 무상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티타임샵, 멜빈24 저희 업체도
돈이보다 그냥 저희 브랜드가 더 알려지면 좋겠다 다 무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의 경우는 디저트 멀티기 그 다음에 이렇게 디저트의 공급이 장점이라 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운영해보면 아시겠지만 디저트 매출은 크게 밀려. 저도 멀티기 가지고 많이 해봤는데 이건 편하려고 했다가 너무 신경 쓸 게 많아지고 재고 관리가 됩니다.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그냥. 물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지만 그렇다고 있다고 매출이 확 많아지고 없다고 매출이 확 빠지고 하진 않습니다. 물론 지역 고객이 평균 이상 예상되고 장기가 머물러 간다. 그리고 사랑방역한 독서실 역할을 하는 컨셉이라면 디저트 머신은 무료 대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저는 제가 운영도 해본 결과 크게 재미가 없습니다. 였다가 멀티기를 였다가 뺀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저 말고도. 저도 멀티기 스마트 쇼케이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디저트계의 근데 선정 기준을 선정하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냉동, 냉장, 양문 기준 이거 새거 좋은 거 사면 롯데 스마트 쇼케이스 사면 1,500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빙고 양쪽 냉장, 냉동력 기어스크 들어간 거 1,300 갑니다. 이런 수준의 스마트 쇼케이스보다는 단순 냉장, 냉동 뭐 음식점 가면 음료수 냉장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키오스크 형태의 이 정도 저가형 추천드립니다. 단순 냉장 냉동 그거 새거 사셔도 70만에 80입니다. 그리고 중고 당근에 보면 15만원 20만원 엄청 많습니다. 그냥 골라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합쳐도 50만원 100만원 안됩니다. 새거 사시면 물론 당연히 한 200만원 이내로 들겠죠. 근데 1300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게 결제가 결정이 달린 냉장 정도 운영하실 것 같으면 멀티기공 롯데기공 멀티가 제일 무난합니다. 700에서 800 정도 합니다. 근데 물론 매출이 평균 이상 이 정도 매출이 정도 디저트를 많이 찾는다 나는 부지런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물론 커피나 디저트 판매의 중소업체 를 선정하면 구입 비용 저렴할 겁니다. 근데 LG, 삼성, 로벤 이 정도 자판기는 지금 다 망하고 없습니다. 이 자판기도 제가 쓰고 있냐 부품 없으면 끝입니다. 이렇게 냉장, 냉동 자판기 업체가 나타났다 사라지고 우리나라 이 상황이 우리나라의 자판기 역사가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제가 장학과 투자 전국 대부분 코스트코 코리아에 판매하고 있는 그 코스트코 가면 그 생수 파는 거 있죠. 200원 파는 거 그게 저희 장학과 투자가 한 80% 이상 넣었을 겁니다. 전국에 기존 사용하고 있던 자판기 로벤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벤 자판기가 부도가 나니까 부품을 구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코스트코는 사용하다가 멈춰버리면 고객들한테 줄을 서지 않습니까? 코스트코에 보면 햄버거 가게 여기 보면 햄버거가 아니고 그죠? 핫도그 가게 앞에 피자가 근데 1주 2주 서버리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 그냥 버리고 한 10군데 중에 3군데는 완전 멀쩡한 자판기 2개 다 그냥 버립니다. 저보고 공짜로 주워가라는데 제가 좀 서울 쪽이고 해서 거리가 멀어서 그냥 지역업체에 드리라고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 이 말은 진짜 믿을 수 없는 회사 오래 유지할 수 없는 회사 사면 가격을 떠나 가격도 가격입니다. 부품 5만원짜리 3만원짜리 때문에 기계를 못쓰고 폐기하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벌써 우리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LG 삼성 자판기 다 이름 아시잖아요. 로벤 자판기는 좀 관심 있는 분 아실 거고 이 다 지금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철수 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동구전자 35년 됐고 롯데 자판기 30년 이상 됐다고 강조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보자. 디저트 판매기로 돌아 설명드리자면 음식점 주변 볼 수 있는 길쭉한 음식 냉장고 그게 냉장고 하나 있고 냉동고였고 중간에 키오스크를 별도로 구입해 있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비용 얼마나 합니다. 그리고 멜빈 커피 머신을 선택하셨다면 멜빈 머신 자체에 디저트 판매할 수 있는 키오스크 기능이 있습니다. 이미지에 배워가지고 그럼 멜빈 M400과 냉동 냉장 그럼 머신 비용 외에는 중고로 사면 40만원 새거로 사셔도 150만원 이내로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극장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훔쳐가지 않을까? 요즘은 대부분 CCTV가 있기 때문에 로스익이 5% 이하로 잡힙니다. 제가 롯데 스마트 쇼케이스 2군데 저희 하부점 중에 운영하신 분 봤는데
두 분 다 뭐 한 달에 도난이라든지 로스에 5%가 안 됩니다. 근데 5%가 됩니다. 여기는 스마트 케이스는 그 NFC 태그를 통해서 찍고 하기 때문에 들고 갔는데 한 번씩 에러를 쳐가지고 제품만 훔쳐가려고 훔쳐간 게 아니고 가져가시고 결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달에 5% 그 정도 됩니다. 물론 기계만 안 하는데 또 한 곳은 한 3% 정도 되고 한 곳은 한 5% 정도 넘어갑니다. 그런데 스스로 태그를 하고 가져간다. 요즘 CCTV가 있기 때문에 5%안 넘습니다. 백화점에도 관리자한테 주는 로스 10% 정도로 보고 있는데 5% 정도면 그냥 운영 비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천몇백 들어서 5% 7% 나오냐, 자율로 계산막하고 CCTV가 찍고 있어도 한 5% 나오냐. 그런데 아파트 단지라든지 어린 중2 친구들 없는 그런 지역은 3%도 아예 안 나올 겁니다. 저도 운영 한 5년, 두 가게 운영 5년 이상 해봤지만 훔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초기에 조금만 가서 한 보름 한 달 정도 관리해 주시고 하면 자리 잡고 나면 자정작용처럼 옆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경우 말씀을 드리자면 그 프랜차이즈 하시게 되면 그 가맹점 인테리어의 컨셉과 연결된 시공업체 시장 그리고 자사의 원부자의 사용 이런 제약과 조기 부담이 많은 편입니다. 어느 정도 발품 팔고 지역 목수 섭외 무슨 당근 올리나 바로 모입니다. 목수, 타일업자, 뭐 싱크대 업자, 전기 이 네 분만 일해 주실 분 며칠 동안 다 10평 가격입니다. 견적 주세요. 페인트까지 간판 이러면 턴키랍니까? 턴키라 하죠. 이렇게 한 인테리어 업체 주거나 프랜차이즈 업체 주는 거 차이 많이 날 겁니다. 견적 내보시면 알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도 귀찮다. 아니, 주변에 대형 타일 업체가 있다든지 목재상이 있다든지 대형 페인트 가게가 있다. 그러면 그분 그 사장님이 문의하시면 거기에 관련된 고정 쓰는 인부들 페인트 기술자 그 목재 목수 그다음에 타일 기술자 같이 연결된 분이 소개 각 자격증입니다. 뭐 그렇게 시간도 안 걸립니다. 한번 와서 견적 한번 내주세요. 자전 여기서 살게요 사면서 그렇게 하면 그 크게 힘든 거 없습니다. 제가 다 해봤고 하다 보면 조금 모자라면 제가 직접 해도 되고 돕길 수 있는 분들은 그리고 이런 세부적인 진행 사항은 머신 구매 후에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이렇게 조목조목 방법을 조언해 드릴 테니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도 초기 자원가 투자 안테나 매장 경우도 턴키 방식으로 견적을 받았었는데 자재 수준하고 견적 금액이 너무 맞지 않아서 저도 이렇게 파트별로 직접 고용해가지고 제가 조금 도와주고 이렇게 시공을 다 완료했습니다. 세 번째, 커피 머신 구입 비용과 기타 부가 금액. 가장 궁금하실 건데 커피 머신 구매 가격, 본사 기준 머신 구매 금액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말씀드리는 금액은 세금 계산서 발행한 부가세, 배송료, 설치비 모든 걸 포함된 금액입니다. 여기서 뭐 별도로 받는다는 거죠. 금액을 낮춰서 팔기 낮췄다 올리는 방법이 있다. 그러진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딱 기계가 나갈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사장님 상가에 앉히는 비용. 동구전자 A1의 경우는 아이스컵 12온스 기준입니다. 본사 전화해보시면 아시겠지만 2,420만원입니다. 그리고 본사에서 115만원 상당의 초도품을 무상 지급합니다. 동구전자 A1 C20 아이스컵 기준 20온스 대용 예전엔 16온스 대용량, 이제 20온스가 대용량이죠. 2,860만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130만원 상당의 초도품 1회가 무상 지급됩니다. 본사 기준입니다. 저희는 다 본사 기준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도 당연히 가격 차이가 거의 날 수밖에 없습니다. 본사 기준이 제일 표준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멜빈 M400은 아이스컵 20온스를 선택하냐 16온스를 선택하냐 구입 시에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추가 비용은 드는 거 아닙니다. 그랬다가 나는 크기를 줄이겠다. 요즘 주변에 너무 큰 컬을 봐서 나는 올리겠다. 이런 경우는 이제 부품과 인건비를 받고 변경은 가능합니다. 동구전자는 그건 안 되는데 멜빈은 이렇게 활용성이 장점입니다. 여기는 부가세 다 포함해서 2,640만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메일빈 같은 경우는 파우더도 있고 액상 에이드도 있기 때문에 부자재가 186만원 제 초도품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위까지는 본사 계약 조건이며 B2B 대리점 업체인 저희 창업가 투자는 추가적으로 당연히 더 많은 혜택을 드릴 겁니다. 하부장 같은 경우는 220만원 혹은 240만원 전후의 가격에서 본사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창업가 투자는 본사의 유상 판매 기준보다 위 하부장을 한 개를 무상으로 제공해 드리냐 아니면 제품에 따라 두 개를 상당히 가치를 제공해 드리냐 이렇게 고민하시면 될 겁니다. 뭐 제가 금액을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하부장 기준을 말씀드리는데 당연히 본사하고 제가 판 B2B 대리점 판 거는 본사 판매하고 동일한 AS라든지 모든 건 동일한 설치도 본사에서 할 겁니다. 그리고 초도품도 당연히 지급해 드릴 겁니다. 무상으로 이래는. 예. 기타로 또 부과되는 금액이라고 표현한 건 이런 내용입니다. 무인 커피 공급 형태는 크게 두 가지인데 국내 대표적인 제작하고 프로그램까지 하는 동구, 메일빈, 유로 이런 제작업체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원활하게 커피머신을 제조하고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서 AS까지 하는 거 이렇게 했죠. 원활하다. 근데 이 정도의 좁게 말씀드리면 위세 곳이라 됩니다. 물론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다른 커피 머신 이름 많이 저도 이름도 기억이 안 날 정도인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 이 위 세 업체 외에는 고민할 시도조차 하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진짜 고생합니다. 제가 케빈이 경남 부산 총판 AS덱1 가지고 있다가 손해보고 넘긴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 있는데 제가 동구 메일빈만 지급했다고 이걸 편드는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제가 중간에서 문제가 없는 업체는 동구 메일빈이었고 유로커피는 저는 관계는 없는데 기계 자체는 메일빈과 같이 유사하고 메일빈은 협약 관계입니다. 메일빈과 유로커피는 메일빈은 프로그램 개발 업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 외에는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유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제외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두와 이런 쪽에 국내 모든 대형 커피 머신은 본사 원두를 구입해 사용하지 않는다면 구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유지관리비 명목으로 전산관리비가 청구가 됩니다. 그 프로그램 안 쓰면 무인카페가 결제가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써야겠죠. 동구 경우는 부가세 포함. 제가 만든 다 부가세 포함입니다. 59,000원. 메일빈 같은 경우는 55,000원입니다. 동구는 원두하고 파우더를 판매량에 맞춰서 유지해야 되고 메일빈은 원두만 판매량이 많든 작든 한 달에 10개든 한 박스를 구입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부가세가 면제가 됩니다. 제조사에서 프랜차이즈 업체도 물론 제조사에서 프랜차이즈 업체에게도 이 방금 말씀드린 금액이 청구가 됩니다. 프랜차이즈 업체는 본사 제조해서 파는 게 아니고 원두 제조사에서 받아서 프랜차이즈 다시 재판매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또 마진이 생기겠죠. 가격이 오르든 품질이 내려가든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이 관리비를 대납을 해줄 겁니다. 결론은 고객님은 프랜차이즈는 안 되던데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무조건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UI라고 뭐 앱 개발하고 하는데 억 단위가 들기 때문에 또 자기 원등하고 안 쓰는 게 이익을 안 주는데 무상으로 제공하기 힘들 겁니다. 롯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 롯데가 제가 자기 UI 자기 회사에 맞게 개발하는데 8천에서 여러분 100대 넘어가면 안 받는데 5대라면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프랜차이즈 업체는 원부자의 독점 공급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곳에서 관리비가 그렇게 빠진다 보시면 되고 저의 경우 롯데 레시프레스 경남 부산 지역 총판권 내에서 가졌다고 했다가 버렸다 했지 않습니까? 그 손절한 이유는 커피 머신하고 이 또 자재하고 집값성이 맞아야 되는데 그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다. 머신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캐비닛 머신 제가 레시프레스 캐비닛 머신 제가 아직도 한 대 갖고 있는데 부품이 없어가지고 수리해 먹고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 서울에서
S망이 안 꼼꼼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내립니다. 그럼 출장료만 38만원입니다. 그래서 원부자재는 물론 머신이 검증을 받고 운영을 할 수 있는지, AS망이 잘 되어 있는지, 이렇게 안 되어 있다는 업체는 그냥 생각도 하시는 게 없습니다. 제가 고생해봐서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케빈이 모니터 단종돼 가지고 제가 온갖 데다 두고 아무튼 힘든다. 말하려면 한 3시간밖에 이야기 될 겁니다. 그러니까 S망 수리가 안 날 수 있는 오랫동안 기계를 만들어왔던 업력, 그다음에 원부자재 원부자재가 상당히 좋냐, 그리고 가격이 적정하냐, 이거 맞추는 업체 3군데 말고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썩은 원자재, 구멍난 조리 기구를 가지고 미슐랭 별 3개 가진 셰프한테 요리를 시키더라도 먹을만한 음식이 안 나옵니다. 이게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동구전자, 티타임 A1, A1C, 20 이러고 원두 파우더 품질은 거의 최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타 경쟁 파우더를 투입해가지고 장기 제가 운영도 해봤는데 차이도 가격 차이도 거의 안 납니다. 맛 차이는 오히려 더 못합니다. 그래 티타임 파우더 매출보다 더 안 나옵니다. 고객 평가 더 안 좋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운영해본 결과 확실하고, 그리고 또 저희 상가 투자에서 머신 구매는 안 하셨는데 아까 웨이빈처럼 원두만 써도 된다 이런 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제로 구매 계약을 맺어도 원두 한 박스 사고 나서 저희 쪽에 사시는 분 재고 있습니다. 티타임 파우더는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또 티타임 파우더, 웨이빈 액상 파우더, 웨이빈 액상 파우더는 제일 가격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서 이것만 구매해 가시는 타업체, 프랜차이즈 업체 이런 대표님들 많으십니다. 티타임의 경우는 35년 정도, 3년 동안 35년 이상의 커피 제조 판매 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셜 원두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500 이상 출점했는데 티타임 원두 거의 90% 쓰고 있습니다. 저 업체의 경우는 지금 한 50건 다 돼가는데 2군데 빼고는 다 쓰고 있습니다. 2곳은 로스팅하는 업체 사장님이고, 그리고 한 분은 기계 아무튼 제가 그렇게 매매를 하고 뭐지 빠져가지고 그래 된 경우, 거의 저 같은 경우는 90%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빠지는 부분은 처음부터 로스팅 하기 때문에 안 쓰겠다 하고 계약하신 분이기 때문에. 웨이빈 경우는 웨이빈 커피 머신은 웨이빈 24 한 5년 정도 운명을 가지고 있는데 좀 짧습니다. 동급에. 그런데 올해 IT 브랜드 파워 무인 시스템 솔루션 이런 수상 경력이 많습니다. 8년 연속 수상했기 때문에. 솔직히 웨이빈은 작년까지는 평범 말씀 중입니다. 근데 올해부터 웨이빈도 원두를 업체를 바꾸고 개발을 하고, 이제 솔직히 머신이 50%라면 원두도 50%입니다. 이게 최고의 원두는 맛을 못 내기 때문에 이 자판기에 맞게 자판기에 맞는 원두 로팅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걸 충분하게 매수 바꿔줘야 됩니다. 뭐 자판기에 안 맞는 원두, 사람이 있는 유인 카페에 있는 원두 였는다고 다 좋으면 유인 카페 다 그 원두 쓰겠죠. 우리나라 최고의 원두 비싸게 사서라도. 그런데 우리나라 50% 이상은 그냥 중간 수준에서 괜찮다 정도에서 만족하시기 때문에 못 느낍니다. 저도 솔직히 1등부터 100등까지 1등하고 3등 구분 못합니다. 1등하고 80등 구분하겠지만 그건 또 다시 언론으로 들어와서. 그래 멜빈도 올해부터는 원두에도 진심으로 본격적으로 공격적이고 변화를 하고 있고, 원두도 제가 여러 번 먹어보고 있지만 괜찮습니다. 멜빈의 장점은 약간 수상이 거의 솔루션, 그것 때문에 그런 다양성, 그리고 프로그램적인 키오스크, 원격 지원, 이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멜빈은 어떻게 말하면 프로그램이 반 이상 일을 하는 데라 보시면 되고, 동구는 기계의 안정성이 매출을 반 이상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파우더하고 기계는 너무 또 기계당 길어지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구미 업체에서 개인 업체, 작은 업체 로팅하는 원두, 저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뮤디스 원두하고 또 이름 없는 원두 판매하고 있는데, 이거는 소형 커피 머신 이렇게 크게 호불호가 있어도 매출에 타격이 안 갈 때는 추천드리는데, 소규모 업체가 못 따르는 이유를 말씀드려요. 대형 커피 머신이 대기업이라 할 수 있는 동구 메이비 이런 선도업체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시장 기호와 흐름에 맞춰가지고 원두 및 파우더 액상을 빠르게 개선하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액상 같으나 파우더나 걸림 여지 막힘 현상이라든지 기계와 트러블, 이것도 시행착오를 계속 반복해서 8년쯤에 해도 자판기 끄떡하면 정말로 끄떡하면 썼습니다. 이게 시행착오를 안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5년 헛세월이 아닙니다. 운영하다 보면 이게 개선해 나간 업체들 중에 이제 들어서 이제 몇 대 못 파는 업체 못 맞춰냅니다. 그리고 업주님 입장에서도 믿을 수 있고 적당한 가격으로 시장 트렌드에 맞춰서 원부자재를 변화시키고 공급하는 업체 선정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무역가표 운영에서 보다 나은 수익과 편리할 겁니다. 고객님이 편하려고 무역가표 하는데 요즘은 고산 원두를 좋아한다더라, 이건 바다에 있는 원두를 좋아한다, 삼미주 좋다더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수익이 얼마더라. 이 무인카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인카페를 하셔야 됩니다. 무인카페 운영 목적은 수익, 관리는 편하고, 그런데 수익은 잘 나온다, 이겁니다. 근데 그냥 쉽게 말하면 편하게 돈 버는 방법입니다. 작게는 벌지 몰라도 편하게 벌어야 됩니다. 근데 다른 건데 저가 원두 파우더 쓴다고 몇 달 나을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결코 수익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선택하고 관리에 에너지 방대한 결과입니다. 저희 하부점 중에도 스타벅스 원두 쓰신 분 있습니다. 2달 만에 돌아왔습니다. 꼭 까다로운 손님도 스타벅스 원두 좋은데 원두 좋은데 그래갖고 바꿨습니다. 근데 원두 가격은 더 올라가고 투입 비용은 더 올라가고 스타벅스 원두가 바로 볶아서 바로 나오진 않습니다. 배를 타고 오기 때문에 제조한 지 한 2달에서 6개월입니다. 메이비 원두, 동구 이제 티타임 원두 10일 정도 발주가 걸립니다. 그 이유가 모아가지고 발주 돈 결제되거나 모아서 딱 배송하기 전날에 제조한 걸 보내드립니다. 원두는 제조되고 한 7일부터 한 달 사이가 제일 풍미가 좋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풍미를 가지고 와도 크게 차이가 안 난다면 신선한 원두가 제일 향이 좋습니다. 맛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외국 업체, 작은 업체. 그리고 대인 로테인 업체 초기에 병이 좋을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그 수준 유지할 수 있죠. 몇 개 있을까요? 몇 개는 남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무인커피 제조업체, 원두 파우더 사용하시면 그냥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이나 소형업체, 로팅, 원부자재 배합이 개인적 취향에 맞을 수 있지만 대형 제조업체에서의 전국 단위 판매, 비용과 데이터에서 나온 노하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희 모습은 그냥 평범할지 몰라도 그 맛이 전국적으로 매출이 가장 좋은 걸 뽑아서 보내드리지, 본사도 원두 팔아서 돈을 벌기 때문에 안 주는 원두 절대 안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소형업체, 개인 로스팅 업체는 최고 수준이 아니라면 우리 커피 머신하고 적성에도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기대하고 머신과 적성이 안 맞는 원두로는 대중적 소비자 취향과 일시키기 어렵습니다. 이런 대중적 취향은 곧 매출과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인스턴트 커피, 맥심, 커피 믹스 아시죠? 고급 유제는 그저 그러고 그런 맛입니다. 매출에서는 맥심, 커피 믹스 따라가는 품목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게 최고의 능력을 갖춘 바리스타, 뭐랄까, 말이 안 나요. 바리스타하고 로스터랍니까? 예. 로팅 하시는 분, 로스터. 전국 매출로서 검정맞은 그런 분이 아니라면, 물론 그런 분이라면 무인카페 안 하시겠죠. 그런 분이 아니라면 전국 매출로 검증받은 커피 제조 대표업체가 만든 그 최적화된 그 원두 파우더 추천드립니다. 쉽게 말하자면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주변에 물어보십시오. 최고급과 고급 원두 묘하게 구분되시는 분 중에 몇 분 있는지. 최고급 하품은 구분해낼 겁니다. 중하위 고급 정도는 구분해낼 겁니다. 근데 최고급하고 고급 구분 거의 못해냅니다. 근데
뭐 개인 따라 호불호 다르겠지만 고급 수준 맛이 납니다. 예, 오늘은 안양 호이호떡 앤 무인 카페를 방문했습니다. 이전에 처음에 기계 나올 때 방문했었는데 인테리어가 안 끝난 관계로 오늘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예, 한번 안양시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안양시장이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안양시장이 전국 5대 규모의 시장이기 때문에 고객들은 충분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호이호떡이 보시면 생활의 달인 모닝와이드 6시 내 고향 생방송 투데이 이렇게 출연했던 집인데 단점이 있다면 여기 호떡하고 위에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장점이라면 이만큼 호떡에 고객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같이 휴식이 이미지 효과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와서 저희가 설정 컨설팅이라 해야 되나? 드린 거는 단가가 솔직히 주변에 컴포즈, 메가 커피, 뭐 개인 커피숍, 그래서 바로 앞에는 CEO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제는 정제성이 조금 없기 때문에 제가 가격을 좀 낮춰서 당리단의 정책으로 가라고 조언을 드렸습니다. 최종 가격이 원래 2,000원 하던 아메리카노가 연한 아메리카노 골드 원두를 넣어서 물을 조금 많이 넣으시면 고객분들 연하게 드신 분들은 만족을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진한 아메리카노는 블루 원두를 사용해서 쉽게 원두는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만 그렇게 되면 2대1 정도 차이가 납니다. 나머지 라떼라든지 바닐라 라떼 참 뜨거운 건 1,800원, 시원한 거는 2,000, 아이스 카페 같은 2,500원 맞추고, 아메리카노는 연한 아메리카노는 골드게 가지고 조금 양을 줄입니다. 그래서 전기세가 나면 적당할 거고, 플러스 샷 아이스 아메리카노 1,800원입니다. 요거는 블루 원두를 가지고 조금 양을 더 추가해서 향이 좀 날 수 있게, 진하지는 않지만 약간 깊은 향이 날 정도로 맞췄습니다. 이렇게 이제 호이 호떡이 가격을 낮춰서 호떡을 사면서 부담 없게 추가 매출 올릴 수 있게 기대합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한번 방문하시면서 호떡도 드시고 음료수 커피 드셔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런 경우는 특이한 경우는 제외하고 지금 저희 업체도 있지만 400 정도 평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너무 안 팔리는 거, 너무 잘 팔리는 거, 이런 건 특별하기 때문에. 그리고 상가 선택하여 본인이 상가를 선택했다. 그러면 이 400 이하로 떨어지면 하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400 이하 되는 거는 가지고 있는 버리려는 상가, 안 쓰는 상가 이런 것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400 밑으로 조금 왔다 갔다 하지. 본인이 세를 주고 들어간다. 그런 경우는 400 이하는 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한 50%를 말씀드렸는데, 샵인샵이나 자기가 소유한 월세가 안 넣어가지고 공실이 된 상가, 이거는 윙이 훨씬 더 높겠죠, 당연히. 평균에서 보시다시피 이 자료 비용이 투입 캠프에서 많은 포지션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상가를 소유하고 있거나 샵인샵, 주업이 있는 경우 최소한의 관리만 해주시면 월 차입 이상 무조건 나오고, 그리고 제가 들어가 있는 업체 중에 인건비 이상 무조건 나옵니다. 1인 인건비 이상. 하루에 한 시간도 안 되게 일해주고. 지금 보통 2~3명, 많은 거는 한 20명에 30명 쓰는 것도 있는데, 거기는 그냥 지나간 분 씩 청소해주고, 원재료는 사모님, 대표님이 하루에 한 번씩 체크하러 갈 때 넣어주시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대형 업체 샵인샵을 엮는다면 직원 한 명 인건비 이상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추가 비용 아까 400만원 벌었는데 추가 비용 전기세 10만원, 대형이라서 전기세도 가까이 안 들어갑니다. 맞겠죠? 6kg, 10kg 하면 30kg 이렇게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건물주나 샵인샵 매장이 좀 최근에 바짝 부쩍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부자시라도 목돈이 없을 수도 있고 하고 그것도 귀찮을 수도 있기 때문에 2640 머신의 경우라면 선수급 20%, 528만원, 48개월 동안 54만원
54만 8천원 나눠내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자 비용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선수금에서 528만원 186만원 제가 무상으로 드리니까 이것도 그러면 한 400만원 300만원 빠지겠죠. 또 제가 또 할인해 드리겠죠. 그러니까 거의 48보다 54만 내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겁니다. 물론 조금은 몇백은 한 2, 300은 되겠죠. 근데 이거는 뭐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기 때문에 방송에서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자. 보통 2개 이상 무인 카페 하시는 분도 현재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1개 단독 무인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은 직장인분, 그분은 출퇴근 시점에 2번 정도 청소해 줍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사모님께서 점심 때 3번까지 3번은 잘 추천드립니다. 예전에 한 번만 해라고 했는데 요즘 무인 카페 워낙 깔끔한 데가 매출이 잘 오는 걸 제가 눈으로 보기 때문에 청소는 2번에서 3번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는 직장인들, 주부님들, 전업주부님들도 어린이집 보내고 데리고 오고 하고 한 3번 정도는 하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또한 공실 상태 상가를 가지신 건물주 이분도 많이 하시는데 일정 상가 소유자의 경우는 전체 문카페 하시는 것보다 본인 사무실 혹은 상가 옆면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부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편리하고 잘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옆 상가가 있기 때문에 관리도 아주 편합니다. 그리고 청소가 잘 된다는 업체 중에 한 분은 자기 상가 30평인데 12평이 잘라가지고 무인 카페 하시고, 그리고 아파트 바로 앞에 해가지고 출퇴근 때 잘 내주고 사모님 점심 때 잘 내주고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관리되는 점들이 매출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또 샵인샵 형태 같은 경우는 외부 상권과 고립된 건물, 관공서의 교육기관, 관공서 매점, 이런 1일 유입 고객 200명 이상 예상된 회사, 식당, 병원, 사기업 이런 데서 섹션 많이 하십니다. 이런 곳은 무조건 100% 손해는 안 보는 건 당연한 거고, 간단한 특히 매점 같은 경우는 100명밖에 안 되는 매점인데 고립되어 있다 보니까 웬만한 무인 카페보다 더 잘 나오고 담배, 다른 과자 이런 까지 판매하시기 때문에 주업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하십니다. 이제 여기서 또 궁금하신 거는 약간 대본을 보고 했는데 조금 멘트가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하게 문의 주실 사항은 저한테 문자나 카톡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저희 홈페이지 통해서 하시면 세부적인 기계에 대한 내용들은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 내용은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제가 무인 카페 운영을 해보고 인테리어도 해보고 대리점도 하고 AS도 해본 결과 제가 느꼈을 때 궁금해하실 부분, 그리고 현실에 기반한 사실에 기반한 영업적인 멘트입니다. 근데 정말 틀린 거 있으면 언제라도 이건 잘못되지 않았냐 연락 주시면 그건 맞겠습니다. 또 제일 궁금하실 게 얼마 할인되냐고 하시는데 우리나라에 파는 업체 중에 제가 제일 상위 베스트로 할인해드리는 게 당연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마치겠습니다.